그럼 어떻게 일단 먼저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짧게 그래도 기도로 시작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마을 학교라는 주제를 갖고 줌으로 만나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 사람이 이 무안에서 또 무안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주제를 갖고 교육을 일주일 동안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라운시우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며 또 우리가 학교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의 그런 학교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주님 안에서 기쁜 나눔의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먼저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을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제 저희가 일단 마을 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주제를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마을 학교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을 학교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기 전에 혹시 이러한 용어를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마을 학교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의 학교일 것 같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뭔가 되게 조금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까울 것 같고 되게 따뜻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학교는 이제 공부가 위주라면 여기서는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고 인성적인 부분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음, 네. 또 있나요? 다른 의견? 비공식적인 느낌. 비공식. 비공식적인 느낌. 네. 음.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긴 했지만 네.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이 용어를 쓰고 또 이런 마을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간 기존 학교보다는 좀 작은 개념의 마을 안에서 있는 그런 아까 민지가 얘기했듯이 좀 그런 작은 느낌의 학교는 있가 많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대안학교하고는 다른 건가요? 마을 학교와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대안학교는 아예 공교육과 이제 조금 대안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이 의미는 조금 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좀 방과 후 느낌의 아, 센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상 마을 학교라고 하면서도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포괄적으로 이 의미가 사용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듣고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래서 크게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학교라는 공간에서 배우기보다도 이제 삶으로 좀 옮겨져서 삶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안에서 또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제 주민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주민 사람들이 모두 다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갖고 이 마을 학교에 이제 인볼브가 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생각하면은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분들,
할아버지까지 이제 다 함께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또 배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네 이모 삼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뭐 교육에 있어서 뭐 더 도와준다든지 배움을 더 volunteer 하는 마음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모여서 함께 하자는 의미를 크게 두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의미를 두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뭔가 이제 사람들을 좀 도구처럼 이제 사용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좀 중점이 뒀다면 이제는 좀 평등한 환경에서 이제 사람의 가치가 더 크게 부여돼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의미를 보면은 막 엄청 확실하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몇 마을 학교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곳을 제가 방문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마을 학교는 좀 뭔가 방과후 센터의 느낌의 마을 학교고 두 번째로 보여줄 영상은 조금 더 체험 중심의 좀 대안학교의 느낌이 있는 그러한 마을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무안에 있는 마을 학교 아라헤제라는 곳인데 여기 한번 영상을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방문한 첫 번째 마을 학교였고, 바로 또 다음 학교도 봐볼게요. 여기도 역시 무안에 있는 마을 학교입니다. 나오기 전에 지금 되네. 이거 스피커 쥐똥나무, 광나무 이거는 여정목 이거는 상록화력수 요거는 영산홍 이렇게 손에다가 해서 냄새 맡으면 와 로즈마리 향이 정말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의 마을 학교들을 좀 봤는데 어떻게 좀 마을 학교가 어떤 느낌인지 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이런 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아동 돌봄센터로 이렇게 운영하는 마을 학교도 있다고 들었고 해서 되게 이렇게 좀 운영하시는 마을 학교들이 꽤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런 모습의 마을 학교가 있다 정도 있고 그래서 뭔가 마을 학교 아까 되게 좀 좋은 의미들을 많이 설명은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를 봤을 때 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확실히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성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와 같이 조금 이런 마을 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서 좀 홍보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고 또 사람들도 그냥 자기 사는 거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에 관심도 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점점 이 사회가 좀 1인 가구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제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고령화 사회 속에서 또 무슨 마을 학교가 필요해? 라는 의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에 가는 학교가 또 있고 또 오후에 또 마을 학교를 간다. 그럼 또 다른 학교가 필요할까라는 그러한 궁금증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면서 좀 이 마을 학교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있을까 하는 좀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을 학교가 이렇게 뭔가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마을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굳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민지는 어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왜요? 어, 요새 이런 돌봄센터 같은 게 필요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돌봄의 의미에서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마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또 그런 맥락에서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여기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그냥 저도 잘 모르죠. 사실 저도 뭐 제 전공 아닌 이상은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뭐 이런 예는 하나 그냥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전국에 예를 들면은 마을 학교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국가 지원이죠. 국가 지원에 한 250개 정도 이런 약간 마을 학교 개념 비슷하게 다문화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뭐 결혼 이민자라든가 그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왜냐면 제가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센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국에 250개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그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인접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요리도 배우고 뭐 문화도 배우고 그 아이들은 물론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결국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심지어 독서 지도사까지 다 가서 공부도 하고 요리도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가 같이 공부를 하는 방과 후에 그러니까 그런 센터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 학교가 제가 보니까 뭐 노인이나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하고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특정 집단이긴 하지만 한 250개 정도 전국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니 하지만 잘 운영되는 그 이유는 주제가 하나 딱 있잖아요. 어떤 결혼 이민자 대상 또는 어떤 특정 가족을 위한 대상으로 아주 잘 진행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자매님들도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마을 학교라도 어떤 뚜렷한 주제가 있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 마을 학교는 어떤 마을 학교인지 그 주제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좀 집결이 되지 않을까요? 전 잘은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마을 학교라는 의미보다도 또 딱 어떤 한 토픽을 갖고 좀 운영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교육을 듣고 이제 왜 필요할까 좀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함께 하는 가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모두가 함께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는 공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들도 확실히 있지만 또 거기 안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 속에서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삶에서 배움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또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을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르신 분들과도 어떻게 인간관계를 쌓아가는지 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마을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또 이곳이 정말 따뜻한 고향처럼 느껴져야지 아이들이 여기서 살다가 또 이제 도시로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살다가도 나 거기 고향 무안에서는 또 좋았지 하는 그런 기억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마을의 그 지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을 교육 공동체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조금 더 이제 라운슈터가 지향하고 또 생각하는 마을 학교는 어떤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앞서서 이제 라운슈터라는 의미는 기쁜 우리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고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색깔로 이제 나타나는데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신앙을 갖고 또 거기 안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도 함께 하고 또 생활까지도 함께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필재 형제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 마우스를 좀 이렇게 여기를 지목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운슈터의 교육의 특징은 이게 뭐 순서가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나열한 겁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신구약 그게 정말 엄청난 책이잖아요.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방대한 책이지만 그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교회에 나갈 때는, 그리고 부분적인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통독을 한 수십 번 하게 되고, 성경이 읽는 게 너무 즐거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루에 한 5장 뭐 이렇게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참 엄청난 비밀과 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이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다. 물론 이제 나눔을 통해서 더 진행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받을 때는 선생님은 뭐 반말 물론 하고, 아이들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몽둥이만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나 신체 부위를 가하는 그런 폭력적인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겪으면서 결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선생도 결국은 인간이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위아래 관계없이 경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참 이게 특이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 경어가 있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경어가 없잖아요. 중국도 없고 영어도 없고. 그런 특이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틀로 사용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생활력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식적인 교육만 받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집 하나 지을지 모르고, 농사 하나, 뭐 채소 하나 가꿀 줄 모르고, 제 옷 꼬맬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뱄어야 된다 하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창조적인 사고와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글로써 배우는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국내외에 어떠한 교육될 만한 곳을 찾아가고, 또는 해외까지 연결된 곳을 방문하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 라운시우터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사실은 국내 모든 대안학교 대부분을 다 돌았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나갔고 또 그 관련된 책자를 읽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이런 생각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혼자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선배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겠다 해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성과 실력을 중시한다.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 잘 취직하는 그런 실력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정말 실제 생활을 하는 데서의 실력이 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됨, 이것이 라운시우터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육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막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무종교인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반대할 거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성경 속에 정말로 진실된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만이 유일하죠. 많은 종교 중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환생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속에 이렇게 담은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고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종교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맹신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는 바로 일단 홀로 서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결국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겠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랬을 때 자기의 마음이 더 기쁜 것, 몸은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과 정신이 기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 직장 생활 이런 거에 얽매여서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세 가지씩 약속을 합니다. 삼무, 삼류. 그래서 그 교육 시스템 안에는 절대 흡연과 음주와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그 작은 이런 채찍이나 이런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든지 말로써 온유하게 권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또 신앙과 비전과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기존 학교들하고 다른 것이요. 4년제로 초중고를 나눕니다. 그 이유는 5학년, 즉 12살이 됐을 때 사춘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빠르기 때문에 워낙 성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그 정체성을 찾게 하고 그리고 비전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5학년을 봐도 중등학교로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성숙된 교육을 받게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기초생활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요즘에는 1학년 때부터 영어 막 하고 심지어 200~300만 원, 한 달에 200~300만 원 학원이 아주 그냥 운전선세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항상 밖으로 나가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인성이 저절로 형성되도록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이 그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이런 것이 이제 법제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유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싶고 원하는 수업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이때부터 자기의 꿈을 수립하는 그러한 그거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진짜 자기의 비전을 수립해서 이거를 실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학년, 11학년 때부터는 사회에 진출해서 인턴이나 진로 체험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직업을 택해서 갈 건지 아니면은 대학을 가서 더 지식적인 그것을 쌓을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게 하고 졸업 논문까지 제출함으로써 이제 일반적인 교육은 고등학교로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유럽이나 미국 시스템에서 이미 많은 학교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교육제도와 뭐가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매년 담임이 바뀌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이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딱 한 번만 담임이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부모님과 계속 선생님이 같이 대화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임도 있기 때문에 담임 한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한다든지 또 어떠한 그 부정적인 뇌물을 받고 아이를 편애한다든지 이런 것을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두무미 시스템입니다. 즉 선생의 관계에서도 서열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교사 체제로 하고 있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의 순환 구조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임원을 해보고 리더가 돼보게 해서 그것을 서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그 평교사 체제 시스템은 독일의 발렌도르프 이따가 좀 나중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벌써 100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세계 곳곳에서 수백 개의 학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10여 개가 있어요. 이 학교가 발렌도르프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교감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학교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게 일제시대 또는 구시대의 생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선택 수업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실력이 되고 이해도가 빠른 학생은 그 선배하고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이 다 수평하다는 것을 자꾸 계급을 나누지 말자, 학년으로도 나누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월반 제도를 두는 그러한 특징을 또 있습니다. 창조 수업제는 아직이요. 창조 수업제는 바로 5명 이상의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수업이 있으면 그걸 개설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는 없는 수업이지만 다큐에 대한 그러한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다큐도 찍고 뭐 이런 카메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걸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이 5사람 이상 된다면 그것을 학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게 많아졌습니다. 재능 기부 수업들. 그래서 학부모, 마을 주민 등 그런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다. 즉 이것은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사대를 나온 사람만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적어도 20년, 30년을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우리는 충분히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직된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라운시우터가 생각하는 마을 학교는 바로 기존 학교 플러스 아까 나온 마을 학교, 즉 어떤 센터,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문화 센터라는 그러한 부분적인 그러한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생활의 지혜의 비중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부 아이들까지도 다 받아서 이게 하나의 조금 뭐라 그러죠? 그 다양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움직이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글로벌할 돼서 정말 외국에서 살아서 한국에 와서도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것을 해서 이것은 기숙사가 제공되는 그러한 틀을 가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어떤 단계별 계획을 한번 세웠는데, 1단계는 바로 온라인,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지, 또는 뭐 온라인 영어 캠프라든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과 비전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2박 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세움으로써 그런 단기 교육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지역, 마을 학교 이런 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단기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탁 교육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좀 잘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거기서 좀 색다른 이런 체험 학습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 대안학교나 이러한 마을 학교에 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하고 또 자기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아니면 뭐 더 오래 남아 있든지. 그래서 이 교육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해 가지고 딱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연결 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학생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사실 라운시우터의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부 선생 위주, 거기에다가 학부모 약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위로부터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 지금은 정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무서울 정도의 왕따 내지는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뉴스화되고 있는 거는 정말 100가지 중에 10가지만 나오는 거지, 실제 뉴스화되지 않은 많은 폭력과 비리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한국에 잠시 한 6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느꼈던 거고, 저희 집사람은 결국 너무 그것이 심하고 또 이 부모들 간의 또 그 알력과 이 갈등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요즘에 왜 그 그린 마더스 클럽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정말 나와 있는데 그게 현실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의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계속 이러한 어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해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내 자녀, 내 손자, 손녀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넓은 그런 좀 토지를 구입해서 이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 안에서 기숙사도 만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와서 완전히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이런 것을 다 실행에 옮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런 충남의 별무리 학교, 또 성미산 보육공동체, 그 마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벌써 이러한 자리를 잡고 가는 그런 선배들이 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계획이나 꿈이 전혀 이게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외국이나 한국에서도 작지만 이러한 학교들, 이러한 공동체들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과 뜻을 모르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모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기가 친구한테 맞고 폭력당했다는 거 숨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과 선생이 다 평등하고 공동적으로 생각하며 다 오픈하고 숨김없이 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나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남은 시간은 이제 또 자유롭게 마을 학교에 대한 생각이 또 있으면은 나누고, 또 만약에 또 라운시터나 아니면 마을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뭐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를 자매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여기서는 저는 자매님이죠. 예. 네, 저 자매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필재님 형제님의 이 발표를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전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초등, 중등, 고등까지. 그래서 나 지금 조금 놀란 게 이 너무 대상자가 아니 꿈의 교육 과정이죠. 꿈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뭐 아이를 키우고 이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우리 애를. 그래서 누구나 보내고 싶은 꿈의 교육 과정인데 네. 나는 처음에 이게 어떤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 과정이죠. 대학 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좀 놀랐고요. 네. 놀랐고 또 하나는 왜 궁금한 게 좋아요. 그럼 이 라운시우터가 제안한 이 교육 과정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이해했는데 음, 그래도 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뭐 대안학교나 마을학교하고는 다른 크리스찬 학교는 많아요. 크리스찬 학교는 많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 학교마다 어쨌든 자신의 그 색깔이 있어야 제가 보기에는 집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절이 있다. 한국에도 절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절도 하나의 종교기관이니까 그 절은 뭐 만해 한용운이 나와 배출된 그 절이에요. 그럼 그 절은 문학을 내가 국어국문학과니까 문학을 하는 문학 지망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말 쉬면서 문학 작품에 집중하고 싶다. 그럼 그 만해 한용운이 나온 그 절에 가서 석 달이고 1년이고 마음껏 그 절의 지원을 받으면서 창작 활동을 하거든요. 그는 수많은 절들 중에 하나의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크리스찬을로 잘 하기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곳은 전국에 전 세계에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 대학 가기 전에 있던 학교도 천안에 있는 그 나자린이었어요. 그 나자린 유니버시티가 전 세계에 몇백 개가 있거든요. 제가 갔던 대학이 코리아 나자린 유니버시티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 나자린을 모아가지고서 대학 교육 기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런 어메이징한 교육 과정이 있다면은 만일에 우리 아들이 어렸다면 여기부터 보냈겠죠. 그러니까 저도 필재 형제님 말을 너무 이해하는 게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한국 학교 초등학교 6년 보내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1학년 1반 갔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보냈다가 결국은 저도 중고등학교를 한국에 있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한국인 학교를 안 보내고 초등학교는 한국 초등학교 보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는 제가 도저히 저도 제가 지향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어서 외국인 학교를 보냈어요. 네, 외국인 학교를.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보냈더니 뭐 너무 즐거워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학교를 가는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중학교하고 너무 다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운 시우터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뭔지가 궁금해요. 그거를 필재 형제님께서 이필재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으하하. 예. 너무 참 궁금합니다. 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 실체가 음, 없는 상태에서 음. 과연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도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모르겠다 하시면 네.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가 음, 아니면 정말 아직 그 제대로 된 음, 어떤 계획이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주시는 질문이 네. 어느 대상에 대한 포커싱이라든지 아니면 그 뭔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하는 부분이 약하다든지 그러한 질문이시라면은 우리의 지금 저의 대답은 일단은 지향하는 것은 평생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때만 하고 끝나는 교육은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 교육 공동체는 그 안에 신앙과 생활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교 안에 교회도 있고 우리 부모도 있고 손자 손녀가 같이 다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 교육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가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치면서 또 다른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냥 기존에 있는 학교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전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활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베이스는 신앙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 그림이 조금씩 보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은 과연 어떠한 부분에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이냐 그것이 저도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것을 과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다문화 센터다 그러면 정말로 그 대상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그 자녀들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딱 집중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을 가지고서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약에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아니니까요. 하면서 만약에 차단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진정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등의 기회 제공이 아니라 어떤 특수층만을 위한 특수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것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은 만약에 그러한 대상이 있고 필요하다면 라운 시우터 교육 안에 그걸 한 부분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만을 모집해서 별도의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나중에 성장을 하면 하나의 학교회 그러니까 칼리지 단과 대학으로서의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초중고만 했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이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호응이 있다면 이제 대학까지도 연계되고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그러한 체계를 잡아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감히 말하는 것이 너무 주제 넘기 때문에 생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중요한 말씀은 저희가 이것을 해나가면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면 그것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김경영 자매처럼 그런 교육, 언어 이러한 데의 전문가 또 여기 김설주 자매는 그러한 디자인이라든지 또 예술 이런 아트의 전문가 이런 또 내가 알기로 강민지 자매는 여행에 대해서 전문가로 생각해요. 그 대학생 때 런던 뭐 어디 다 세계를 다 혼자 다니면서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낭 체험에 대한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체계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족한 점은 사실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생각, 인간이 궁금해하는 그런 모든 것에 제가 답을 알고 갈 수 없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였을 때 틀림없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김설주 자매에 대해서 저번에 소개를 드렸나 모르겠지만 인도의 그 어려운 아이들을 7년 동안 다니면서 그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것도 이 라운시우터에서 다 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는 장애인도 받을 거예요. 그 외국에는 장애인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보통 대부분의 학교, 심지어 공교육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그 장애인 학교 세우는데 그 동네에 세운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막 데모하잖아요. 이것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정상인과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라운시오터는 이 사상, 이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시스템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의 대안학교 중에 이것을 같이 가고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장애인들도 행복하게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러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단계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경영 자매님? 이 경영자매님 아주 놀랐습니다. 이 경영자매님 너무 나는 이 이필재 형제님의 그림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이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대안학교나 어떤 크리스찬 학교와는 다른 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활이 여기 들어가 있는 공동체 개념이 들어간 거는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이들이 와서 그냥 기숙사에 있고 그냥 교육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이 주변의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공동체 개념으로 가서 생활하는 거는 다른 거죠.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나 이런 것과는. 대안학교 그냥 아이들을 그냥 기숙사에 보내고 그냥 운영하시지만 이거는 그 생활적인 것도 가족도 같이 다 흡수돼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데 것 지금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아, 그 그래. 아까 얘기한 별무리 학교라는 학교가 어, 그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예, 은퇴를 퇴직을 하고 한 예. 40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금산에 있는 땅을 샀어요, 임야를. 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개척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40명이니까 40채가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홈스테이를 시키면서 했고,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기숙사를 만들게 됐고, 나중에는 부모들까지 이사를 와서 그, 한 3만 평 되는 그 곳에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 40여 채, 또 부모들이 한 20여 채, 제가 한 3년 전에 봤을 때 한 60채가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외국에 같은 경우에도 음, 이런 공동체 안에 교육과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그 안에서 다 하는데 거기 다 학부모가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선생님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거기서 같이 가르치면서 자기가 결국 나도 이런 데 살아야겠다 해서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 그분이 자기 아이들을 맡겼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교육을 받고 도시에 살 때는 아이들이 늘 우울하고 표정이 앉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게 정말 너무나 신앙적인 거나 뭐 이런 것이 다 훌륭해서 나도 여기 와서 그러면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치과를 오픈해서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하게만 생각 안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이 세계 곳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저도 그냥 저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저와 혜진이는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이제 국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비교적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 학습도 하고 하지만 항상 좋은 교육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생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활동, 좋은 교육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서로 더 연결되고 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의 부족함이 아니었나. 그래서 뭔가 삶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배움을 가지고 또 더 약간 두터운 그런 관계를 갖는 게 되게 인간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느낌을 또 다시 한번 네, 가져봅니다. 아니요. 꿈의 학교죠. 이런 학교는 꿈의 학교지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들은 아마 그게 딱 탄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마 처음 일단 이게 교육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교육과 생활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일단 교사들 중심으로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정되고 빠른 방법이기는 하겠네요. 그런 건가요? 일단은 교육기관에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선생님의 자녀를 축으로 뿌리를 내려야 사람들이 이제 그 안심하고 이렇게 게더링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교사를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 교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대를 나온 라이센스가 있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기존의 대안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안학교도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 이제 파트타이머 형식으로 하고 재능기부 일부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일단은 신앙이 있는 분을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없어도 충분히 그분이 어떠한 분야에 20년, 30년 된 전문가로서의 판단이 쓴다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존 시스템하고 완전 다른 생각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단화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교사 자격증 시험 통과해서 임용고시 통과했는데 아무나 선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 자체가 어떠한 그런 시험, 지식 이런 걸로 인해서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한다면 그 교육은 절대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은 쌍방으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학생한테 배울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서야 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거야 그대로 따라와 하는 것은 군대 같은 조직만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편향되고 일편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자유나 창조나 이런 생각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한 가지 좀 약간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닐 때 두 곳을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 간 학교는 되게 좀 작고 아기자기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는 저나 유진이한테는 되게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전 학생이 모두 참여해서 뮤지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꼭 연기가 아니더라도 뭐 악기를 다루면은 악기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반끼리 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이 항상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을학교 개념을 설명할 때도 그런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마을의 개념이 커지면은 그게 같이 한다는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수를 봤을 때 너무 거대하고 큰 학교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소수의 그런 학교를 우리가 바라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이제 대형 이런 느낌보다도 좀 작은 학교, 작은 마을 학교의 느낌,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학생 숫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학생 그래서 숫자를? 이제 네. 저희가 맥시멈 100명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초중고 다 합치셔서요? 초중고 다 합쳐서?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게 높겠지만, 뭐 10년이 지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좀 이게 알려져서 다 한다면 다른 곳에다 만드는 거죠. 그 학교 자체를 크게 하기보다는. 그리고 아,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넘어가면요, 이제 그게 이제 선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다 보니까, 그죠? 이게 너무 커지면 그렇죠. 비대화되면 거기에서 부정, 부패,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 10명부터 시작해서 100명도 어쩌면 많을 수도 있다. 학부모 선생까지 합하면 거기서 3개 곱하면은 300명까지 되니까, 이거는 제가 그 영국에 있는 브루드호프라는 그 공동체에 갔는데 거기가 300명이에요. 근데 거기가 10만 평이라는 땅덩어리에다 하는데 지금도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엄청나죠. 거기는 아예 평야지대니까. 근데 그 300명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룰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되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공동체가 이렇게 딱딱해서도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차라리 그것을 분교 내지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계속 비대화되면 결국 지금 맞아요. 대형 교회나 맞아요. 대형 집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설주자매는 언제쯤 들어오셨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언제쯤 아, 저 40분? 그러면 PPT를 다 못 보셨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 부분만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네. 설주자매는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 네. 설주자매 오늘 뭐 이걸 보고 또 평소에 아무래도 지금 가장 라운시우터랑 가장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떠세요? 뭐 저는 지금 이제 한 2주 뒤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5학년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저는 티칭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규 교과 시간에 보러 가고 아이들을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 좀 살펴본 후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 현실적으로 그런 물론 인구가 줄고 그리고 뭔가 지금 통합 예술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교과 내에 아예 이제 예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혜진, 유진이가 싱가포르에서 배웠던 그 교육을 이제 한국 아이들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서울은 거의 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이제 왜냐면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한 명 한 명을 약간 창의성이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인구수가 적잖아요. 이제 저출산율이 높고 0.8%라고 들었는데 아이들 거의 안 낳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는 흐름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저는 이제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다 통합해가지고 그걸 교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교육의 또 현실도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현장에서 이번에 아마 활동을 하고 난 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대상이 넓은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마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인지가 사실. 대상이 넓은 건 좋지만 그 마을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곳인지 그건 물론 기도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많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예술적인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술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예술 쪽만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거를 일부 운영하는 아주 작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선화예고나 이런 것을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크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그 지역 내에서 그런 거를 받고자 하지만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단가가 높더라고요. 뭐 월 100만 원, 뭐 150만 원, 기숙사 비용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대안학교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사실은 공교육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해서 대안학교로 출발했다가 이 대안학교가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인터내셔널화돼서 국제학교 대안학교는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1년에 그 비용이 외국 국제학교하고 맞먹었더라고요. 3천만 원 막 대학교를 넘어서요. 그 맞아요. 외국의 그 학교도 그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국제학교도 대학 1년 대학 등록금이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영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2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대학보다 더 비싼 중고등학교를 오픈했고 그게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나오면 애들이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두 번째는 또 대학을 잘 가고 이러니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부모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 아이가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직업을 최고로 갖는 게 이 아이의 행복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독일, 뭐 덴마크 이런 데서는 이제 대학까지 평준화 시킨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등학교 평준화 하듯이 대학이 평준화돼서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독일의 대학들은 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미국하고는 이건 다르죠. 미국은 아직도 돈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유럽 쪽의 그러한 선진화된 시스템이 우리 쪽에서는 미국 시스템을 지금까지 받아들여서 이것이 도외시 됐는데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 이 뭔가 자꾸 계급화하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서 좀 벗어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만이 정말 이 땅에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걸로 피해받는 자녀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결국은 저희 아이들의 교육을 해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느끼었고 그것이 2011년에 시작됐고 지금 이제 한 1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저도 몰라요. 이렇게 뭐 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런 것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정말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여러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그런 거. 그, 왜 용인 그에 있는 이후 중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고등학교,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나면은 아주 똑똑한 수재들만 가는 학교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험 봐서 가는 학교.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학교라는 이후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 학교가 그래서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떨어졌지만 한때는 부모들이 줄 세워서 그 학교를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차별화된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거죠. 왜? 모든 종교에 있는 학생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그런 보편성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보편성이 지금은 굉장히 다른 일반 학교, 공교육도 요새는 그 대안학교 성격을 받아서 혁신 학교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차별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그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제가 이거를 하려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뭐 유명해지고 학교가 커지고 막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기다리게 한다는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하고 이것이 어떤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이 저의 어떤 영광, 명예 이런 거로 인해서 변질된다면 저랑 같이 가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제가 탈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교감도 없고 이사장도 없고 어떠한 내가 이거를 내 돈 내서 들였으니까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이야 하는 지금 사설 그런 재단들 얼마나 비리가 많아요.
조국 그 사람도 그런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때는 영웅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말 사기꾼이라는 그런 슬픈 현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도자라고 하고 정말 학식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장관이나 뭐 이런 거 지금 뽑는 거 보세요. 어떤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만 파면 다 모든 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요소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제도를 갖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세상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결국 변하려면 지금 태어나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부터 변하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어른이 된다면 최소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거기서 멈추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같이 함께할 동역자도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도 저희 공동체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또 추가적으로 뭐 민지 자매는 또 뭐 이번 통해서 뭐 느낀 점이라든지 소감 있을까요? 어땠나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든다는 건 생각 못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교육받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특히 전 소규모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한테 관심을 줄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유진 자매 또 뭐 추가적으로 있었나요? 하나 뭐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와 혜진은 이제 영어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수업 프로그램을 조금 기획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조금 익스페리멘트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수업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간 버튼업 형식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해서 이렇게 그런 세 명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같이 교육을 고민하는 그런 것을 지금 조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필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동역자들도 만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짜고 하는 것, 실천적인 부분은 좀 동역자를 만나면서 실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꿈을 꿔보고 있습니다. 한 1분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일단 좀 화면 공유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된 게 아까 많은 경험과 책을 통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면 공유가 안 되는데요. 이거 풀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 카페에다가 글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 있는데 그거만 한번 잠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시간이 워낙 짧아서 이거를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카페에 이 대안학교라는 이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대안학교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발도르프 학교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100년 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발도르프라는 슈타이너 박사가
100년 전에 이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을 때 교장 교감 없다 난리가 났었어요. 이단이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저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서는 전국 그 세계 곳곳에 몇천 개의 학교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가진 학교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만약에 틀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대안학교들 그리고 뭐 불교 학교까지도 제가 적어놨어요. 종교를 떠나서 천주교 학교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핀란드의 교육은 어떻고 뭐 독일, 덴마크, 미국 미국에 있는 그 매츠라는 학교는요 수업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와서 공부하고 필요하면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아시는 썸머힐 이 영국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는 완전 학교에서 그냥 놀다만 가죠.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11학년 됐을 때부터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는 애들만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저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학교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아까 김 교수가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딱 그 대상이 집중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기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가면서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단과대학으로 출발했던 어떤 학교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지나서 종합대학이 되는 것도 그런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홈스쿨링에 대한 것도 제가 써서 30년 전에 홈스쿨링이 미국에서 도입되고 나서 그것이 지금은 아주 보편화됐고 이제는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 제도가 그 졸업장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지금 30%까지 됐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 제도 하나가 인정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틀림없이 국회의 법을 통과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혹시 유진자매가 그 기도로 마칠 수 있을까요? 네,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6사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마을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현재 교육의 모습과 또 앞으로 우리들이 추구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는 교육의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문들도 있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뻐하신다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생각이 혹은 주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